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을 두고 온라인에선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자로 써서 파자를 해보면 임금 왕자 3개가 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임금 왕자 2개가 만들어지는 12월 12일에도 대통령이 무언가를 할 거란 추측도 돌았는데요. 대통령은 정말로 바로 그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죠. 하지만 내란의 핵심 노상원 씨 관련 보도를 보면 혹시 이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올해 운이 트이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라며 노 씨가 조언을 했고 이를 들은 김용현 전 장관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바로 대통령의 사주와 관상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조서상으로 확인되는 진술 내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노 씨가 작성한 계엄 수첩에 더 심각한 내용들이 담겼다는 겁니다.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가 적용될지도 주목됩니다. 네, 2024년 판 하나회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보사의 수사 2단인데 일단 구조를 보겠습니다. 김용현, 육사 38기, 노상원, 육사 41기, 문상호 정보사령관입니다. 50기, 정모대령 52기, 김모대령 41기, 그리고 육사 출신의 중소령급 장교 그리고 하급 장교까지 수사 2단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회라고 표현한 게 과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회가 이제는 좀 부끄럽게 됐죠. 그래도 하나회라는 것은 당시에 나름대로 군에서 무속인이 그 하나회에 속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12.12 이거를 하나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버거집에서 만나서 버거회일지 아니면 무속인이 껴서 무속회일지 모르겠으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장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점이나 봐주던 사람, 특히나 어떤 이 계엄을 준비할 때 기일까지 뭔가 지정해 준 것 같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정말 뭐 하나회라기보다는 이건 정말 2024년도에 국민들이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하나회라고 표현한 자체가 하나회 출신들 그 자체도 사조직으로서 매우 부적절했으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사 2단 구조로 보는 이분들은 뭐 어떤 이 나라의 안보를 논의하거나 현직도 있으니까요. 맡겼다는 자체가 좀 끔찍한 수준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는요. 하나의 표현, 뭐 부적절하다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한 민간인이 사조직을 이끌면서 군조직을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농락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네, 전두환의 사조직 이제 하나회를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회는요 그 조직의 핵심 멤버가 30명이 넘었습니다. 넘었고요. 전체 회원들은 한 수백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회 가입할 때는 기수별로 아주 소수만 선발해서 가입했다 그러고요. 이런 거 이제 비교해 보면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에 모여 있는 이 멤버들은요, 버거집에서 모였을 때 한 5명 정도, 4명 이 정도 되는 규모고. 또 그때 이미 밝혀진 것처럼 승진 대상자를 물색해가지고 다음에 승진이 된 거 아니냐, 다음에 네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승진 관련돼 있거나 또 승진을 희망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조직을 과연 하나회라는 그런 큰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느냐, 조직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데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조서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흘러나왔고 혹시 흘러나온 과정 속에서 과장이나 왜곡이 좀 없었는가 그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보엽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 대부분 육사 출신이잖아요. 육군 간부 양성 목적의 육군사관학교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육사 출신 장교들 그리고 생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고 그분들은 아마 정말 본업에 충실할 텐데 이런 자들이 나오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쿠데타를 전통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역사 왜곡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제막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죽기 전에 어땠습니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은 자들이 뭐 이런 망언을 했고, 그리고 중대 범죄자의 재산 빼돌린 염치 없는 그런 자에게 대통령 예우를 해주니까 쿠데타에 성공하면 아주 영광이고 실패해도 나중에 역사의 단죄를 받지는 않는구나, 이런 오만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 중에 전두환과 박정희를 꿈꾸는 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보사가 원래 하는 기능은 쿠데타 방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군 내 여러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여기가 지금 이상하게 움직인다, 이런 거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미리 예방하는 조직인데, 정보사가 지금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예. 쿠데타 방지해야 되는 기관이 쿠데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큰 숙제를 남겼고요. 군에 대한 민주적 민해 통제, 이걸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오늘 경찰 국수본 특수단은 두 차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이 노상원 씨 중심으로 한 별도의 정보사 수사 2단의 모임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또 포구령 발동 이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달한 문건을 바탕으로 인사 발령 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현 의원님, 네. 12.3 계엄의 실질적인 기획자를 노상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천공과 건진이 있었다면 윤석열 씨에게는 이 장군 보살 노상원 씨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께서 점수를 좋아한 것은 뭐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사람은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군 정보도 알고 있고 군에서의 경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기획자로서 안성맞춤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노상원 씨 집 앞 햄버거 가게에서 정보사 현직 고위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계엄을 모의했고, 또 수사 2단이라고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처럼 일종의 계엄 실행 TF를 만든 거예요. 그 TF를 만들어서 이거를 계엄을 실행하는 걸 모의를 했고, 또 포고령 초안 작성의 혐의까지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저는 이 노상원 씨가 정말 핵심 키맨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계엄에 있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이 시점이요. 왜냐면은 금요일 저녁이나 이럴 때 하면은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 있느라고 잘 모이질 못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밤에 계엄을 벌였다 그러면은 해제가 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150명 모여서. 그런데 12월 3일 날 별 일도 없이 솔직히 약간 생뚱맞은 시점에 이 계엄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키맨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노상원 씨가 혹시나 점술의 힘을 빌려서 이런 태기를 받아가지고 계엄의 좋은 날을 보고해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따져보죠. 제가 속보 몇 가지 들어온 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입장은 조금 전에 나왔고요. 관련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고 있는데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와 탄핵에 대한 것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측의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 탄핵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더 있나요? 네, 내란죄를 단정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없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선뜻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마지막 것만 한 말씀씩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내란죄를 단정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없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매번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비정상이에요. 이게 좀 속된 말로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란죄 단정할 권한 본인한테 있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내란 우두머리의 피해자인 윤석열은 그냥 수사기관에 진행된 법률적인 절차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무슨 마음대로 누가 그걸 보장해줬다고 수사보다는 탄핵 절차를 선택해서 받습니까? 탄핵은 대통령 자격에 대한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수사는 이 나라를 이렇게 수렁텅이로 빠뜨린 내란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 대한 가장 수괴를 수사하겠다고 수사기관이 하는데 자 수사는 내가 아직은 내 절차상 내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기다려. 네. 내가 일단 탄핵을 받겠어. 이게 납득이 됩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이 받고 싶으면 내가 왕인데 이 부분은 받고 이 부분은 안 받겠다.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서 예.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제가 저 부분을 보면서 이 수사기관 자체도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필요 없겠다. 당장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든 체포영장을 통해서 끌어내는 하는 수준까지 갔지 더 놔뒀다가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고요. 최근에 노상원 씨 수첩에서 나왔지만 북한 NLL 부분을 건드려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잖아요. 내란죄 플러스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임무를 더 이상 이 관저에 머무르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게끔 해두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말도 안 되는 제멋대로의 생각이다. 그렇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속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예. 내란죄를 단정할 것이 수사기관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수사기관은 혐의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단정은 법원에서 하겠죠. 근데 그럼 혐의가 있느냐 이걸 보면 되는데요. 객관적으로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해서 그거에 대한 판례가 있어요. 거기 판례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요. 구체적 내란 행위에 대한 적시가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봉쇄한 행위, 국회의원을 출입 금지시킨 행위, 그리고 계엄 포고령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행위가 구체적 내란 행위로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혐의를 가졌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법원에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그거 단정할 수 없다? 물론 단정할 수 없으니까 수사 받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관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일에 공수처로 출두해서 조사받으면 바깥 공기도 쐬고 좋습니다. 답답함을 이길 수 있을 거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무슨 자격으로 자꾸 기자들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잖아요. 대통령 친구라서 하는 건가요? 윤석열 친구라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격을 묻고 당신이 윤석열을 만나서 심경을 전하는 친구이냐 아니면 앞으로 선임계를 낼 변호사냐 그 자격부터 분명히 하고 임해라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오늘 얘기를 한 게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하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의문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데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서 굳이 판단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얘기는 국정 난맥 때문에 내란 일으켰다. 그날 비상계엄 선포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수사기관이 다 살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수사기관에서 강도나 절도 범죄자들을 잡을 때 왜 어떤 이유에서 강도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 절도하셨어요? 아이고 저런 이러지 않거든요. 그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수사기관입니다. 그날 국회에 들어갔던 것, 비상계엄 선포 행위, 국회의원들 입장 못하게 한 것, 국회의원들 다 수거하라고 한 얘기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인데 무슨 국정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헌재에서는요.
탄핵에 대한 것만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강요죄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뭐냐면 기업들한테 출자금을 내도록 대통령실에서 영향을 행사했던 건데 강요죄 그리고 뇌물죄까지 같이 헌재에서 판단을 하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게 내란죄로 적용할 수 있냐 이거를 헌재에서 다루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닌 헌재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내란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헌재가 아니라 저기 탄핵에 대해서 우리 그 야당에서 탄핵을 남발한 건 25건 가까이 되는 탄핵, 그다음 예산 삭감, 그리고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유죄가 나올 경우 무죄로 만드는 입법들 이런 것들이 본인의 법에 저촉된 게 아니라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니까 나 또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계엄이라는 권한을 활용해서 내가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문제, 정치적 갈등에 더 가깝다라는 그런 시각에서 현재 내용을 좀 보는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내란죄 여부를 수사기관이 단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는데 일단 내란 혐의는 형법에 나타나 있죠. 형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디서 밝혀야 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여러 의견들을 들었는데도 다 종합하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이 나온 것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출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석동현 변호사도. 그래서 더 의아하게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상원 씨 얘기하다가 저기까지 갔네요. 수사 2단인데 실제로 포고령 발령 후에 실제 그 인사 발령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이 내란을 성공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계엄 상황에서의 주축은 수사 2단에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궁금했지 않습니까? 국회를 이 군인들을 투입해서 타격해서 제압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지만 선관위를 왜 그 당시 하려고 했지? 모두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예. 근데 하나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나 나머지 국가기관의 정보를 믿지 않고 예.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서 결국에는 부정선거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이거를 기화로 해서 북한과 부정선거를 연결해서 결국에는 야당의 어떤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을 이런 북한의 이적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규정을 하면 결국에는 내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수사 2단 자체는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면 그 서버 자체에서 그 부정선거 부분들의 어떤 증거를 만들든 찾든 할 것이고 심지어 체포 선관위 직원들 하라고 포박하기로 했다고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까지 감금해서 증언을 확보하면 예전에 70년대, 80년대 간첩 만드는 거 쉬웠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그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예. 그게 수사에 대한 핵심이었고 김용현 전 장관을 중심으로 노상원이 그 모든 밑그림을 그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의혹들이 거의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 지금 국회 행안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행안위에서 주요 진술이 나왔습니다.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내용인데 질의가 있었고요. 사살이 적혔냐라는 질의에 국가수사본부장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행안위에서 국수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라고 적혀 있었냐라는 질의를 했고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경찰 책임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서여서 사살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경우인지 왜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으로 옮겨졌는지 여부까지 지금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오는 속보를 전해드리고 이 부분도 잠깐만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 중요한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건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씨요. 예, 김어준 방송인. 씨가 예, 국회 과방에 나와서 예.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때는 사살 대상자가 특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동훈 사살 그리고 조국 누구누구는 일단 뭐 도주하는데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증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내란 숙의 윤석열은 뭐라고 그랬냐면 위협만 하려고 했다. 병력도 최소한으로 넣어서 경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했던 거지 실제 시민들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이유, 목적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설계자, 밑그림을 그린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사살을 하려고 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들의 목적이 실제로는 사살, 정치인들을 사살을 해서라도 권력을 공고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마음껏 사용 못하게 하는 저 나쁜 야당 국회의원들을 사살을 해서라도 내가 내 권력을 지위를 탄탄하게 만들겠다.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지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의견들을 구할게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노상원 씨의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적시가 돼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미 오전에 경찰이 밝혔거든요. 그래서 브리핑에서 수첩에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어요. 다른 표현은 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가 있으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행안위에서 사살 표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표현이 있었느냐라고 질의를 했고 우종수 본부장이 사실에 부합한다.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살 대상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 판사, 공무원 등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질의에서 나오는 답변들은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죠. 끔찍합니다. 이 사살 부분, 저도 이 김어준 씨가 과방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살이라, 이거는 80년 5월에 우리가 뼈아픈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는데 네. 이게 45년의 시간이 지난 2024년도에 그 계획에 설사 실행이 안 돼서 다행히 됐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나 경악스럽고 끔찍한 일이다. 근데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에서 나오는 사살 부분을 유추해 보면은 저는 수거라는 말에서 이게 조금은 굉장히 거슬렸어요. 수거. 예. 예, 체포라는 말과 수거라는 말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수거는 분리수거를 할 때 수거를 많이 쓰죠. 수거는 사람한테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쓰레기나 버려야 될 거를 수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치인, 언론인, 판사, 공무원이 수거 대상이다. 저건 취급 자체를 물건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체포 대상이라고 했으면 체포와 사살의 수거의 이 뉘앙스는 완전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거의 대상이라는 것은 처리해도 된다. 처리라는 건 분리수거. 사살도 수용할 수 있다. 거기에 최근에 본인들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지금 나오는 증거 속에서는 실탄이 말하자면 보유됐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모든 것들을 조각을 맞춰봤을 때는
윤석열이 얼마나 잔혹한 내란을 계획했는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라서 굉장히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상원 씨의 수첩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고 그 수첩의 내용에 따라서 계엄령 선포와 그 뒤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우회적으로 밝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사에도 단서가 될 것 같고요. 탄핵 심판에도 단서가 될 것 같고 이 사안을 정확히 보는데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살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사살인 단어를 그대로 썼다 그러면 사실이다 또는 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저 단어는 아니고 혹시나 뭐 제거라든가 제압이라든가 혹시 이런 용어가 아닐까라는 좀 그런 우리도 좀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사살이다 뭐 이런 거는 저 단어가 정확하면은 바로 사실입니다라고 했을 건데 부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 하나 있다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노상원 씨가 뭐 선관위 서버 가서 확보한다 이런 임무도 했던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노상원 씨가 이 작전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지휘를 하고 그 예하 부대 그러니까 자기는 민간이지만 예하 부대에 대해서 어떤 사조직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는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단 말인데 예. 이 수첩의 메모가 곧 계엄에 직접 개입해서 지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요. 수첩의 내용이라는 게 본인이 적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증거 압수됐으니까. 하지만 그 수첩의 내용이 지시를 한 거를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한 거냐? 라면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은 거를 메모를 한 거냐? 아니면은 누구한테 지시 받은 걸 메모를 한 거냐? 아니면 혼자 상상한 거를 메모한 거냐? 이렇게 따져서 메모의 성격이 무엇이냐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저 메모가 본인이 지시한 거를 기로 남겼다고 단정한 것은 좀 무리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수첩을 대신 저 수첩을 매개로 가지고 예를 들면 증인 대지를 한다거나 또는 실행 정도를 따진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 수첩의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윤건영 의원의 질문은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였고요. 그와 함께 수첩의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적혀 있다고 말을 했는데 수거 대상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의를 했고요. 말씀하신 게 사실에 부합합니다. 라고 국수본부장이 답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저는 노상원 씨가 굉장히 이번 계엄의 키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노상원 씨의 저 수첩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계엄의 액션 플랜, 즉 실행 계획의 비망록 수준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사살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나온 것 같고 또 여기에 윤건영 의원이 질의했을 때 오물풍선이라는 단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오물풍선 저희가 그 전에 얘기 나왔었죠. 오물풍선 그 원점 타격 김용현 장관한테 얘기가 나왔었다. 그러니까 북한을 직접 도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했다. 정치, 언론, 종교, 법조인 등 수거 대상이다. 이거 다 앞에서 아예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계엄 과정에서 한 가닥 한 가닥 다 나왔던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종합 세트처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냥 자신의 상상만 넣어놓은 것일까? 아니면 이게 정말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철저한 계획을 적어놓은 수첩일까? 요거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진짜 이번 이 수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제일 소름이 끼치는 건 평양의 무인기, 그다음에 오물풍선 원점 타격, 그리고 NLL 도발까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을 자극하려 했는지 정말 자기 권력 유지하자고 전쟁까지도 불사하려 한 건지 정말 그 정도까지 망가진 건지 요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하나 자, 좀 보태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늘 행안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막 들어와서 조금 전 상황입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실행된 일까지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번 내란 사건의 핵심 주범입니다. 이 양반이 햄버거 집에서 현직 정보사령관과 군인들을 모아서 내란을 모의했던 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사람의 수첩에서 나온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이야기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수거 대상, 즉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뭐 그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와-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좋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고. 네, 거의 끝부분에 이제 사살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기가 어렵게 보였으나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답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말로도 설명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직접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얘기를 이어나가 보죠. 김보엽 의원님. 예, 제가 예, 말씀하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수거 대상으로 나오는데 정치인, 언론인, 판사, 공무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있을 법한 직업군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는 왜 없죠? 그러니까 네. 검사를 공무원으로 보고 누락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그 수첩에는 있는데 네. 검사를 언급하지 않았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에서 왜 검사가 빠졌을까? 만약 빠졌다면 이건 왜 그랬을까?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관위에 들어갔던 때에 보면 일단 직원들을 체포하라라는 게 있었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검찰에서 지원이 나올 것이다. 대검 디지털 포렌식 팀이 서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처럼 그동안 그런 진술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노상원의 수첩에서 검사가 빠졌다면 검사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계엄 선포, 비상계엄 계획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라도 이자들은 우리 쪽으로 설 거다. 즉 비상계엄 선포 내란 세력들 편에 검찰들은 설 것으로 믿고 수거 대상에서 뺀 거 아닌가. 네. 저는 이런 의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거 대상에 누가 포함됐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빠져 있는지도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쯤 되면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소름이 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국민들 앞에서 단순히 경고였고 국회를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보장하려고 했고 최근에는 석동현 변호사라는 분이 친구죠. 마치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국민 앞에 그리고 외신 앞에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수본입니다. 경찰의 국수본은 수사기관이고요. 수사기관이 노상원이라는 보살이기도 하면서 작전 정보사령관 했던 분의 계엄이 준비된 소상이 적힌 수첩 60에서 70페이지의 수첩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회에서의 상임위 질의에 사살이라는 말에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은요. 그에 준하는 단어들이 있었다는 게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은 윤석열에 대한 그 방어권은 더 이상 지켜져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이 말을 아까 고민했었어요. 방송 앞서. 최근에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그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최근 18일 날 조갑재닷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보니까 이 제목이 생각납니다. 논평의 제목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국민의힘은 이적단체다. 그리고 곱게 미친 게 아니라 더럽게 미쳤다라고 조갑재 전 편집국장이죠. 월간조선. 그러게 했는데
사살이란 말에 대한 오늘의 영상을 보면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노상원 수첩에 사살이 적혀 있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따져보고 있는데 이게 실행 계획에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것을 승인 혹은 묵인했을 가능성까지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현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노상원 씨가 이번 계엄에 있어서 작전을 직접 짠 것으로 정황상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이런 상황을 몰랐다? 아니에요. 왜냐면요. 윤석열 씨 그날 계엄이 터진 날 전화 엄청 하셨어요. 듣기로는 우리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다 어디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 국회에서 뭐 끌어내라, 선관위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다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내용들을 다 소상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작전을 먼저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그걸 작전을 짠 사람을 몰랐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노상원 씨의 수첩은 제가 보기에 이 계엄이 전반적으로 다 꾸며진 일종의 작전 명령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살이라는 말은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체포하려고 했던 14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좀 됩니다. 그 14명과 추정이 되는 그런 사살, 그다음에 국회 봉쇄도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오물풍선이란 말도 나왔다는데 오물풍선 원전 타격도 얘기가 됐었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각각의 사건으로 다 퍼즐 조각으로 봤던 이야기들이 지금 노상원 씨 수첩에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첩이 이번 계엄에 굉장히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수사에서 노상원 씨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어떤 증거라든가 증언들이 이어지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이고요. 일단 저 수첩에 대해서 이제 국수본부장이 잠깐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언급하느냐 또는 증언을 했느냐 또는 거기에 관련돼서 대화를 했느냐 또는 모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더 나와야지 우리가 이걸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고 했을 때 그거를 본부장이 먼저 대답한 게 아니고 윤건희 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호응해서 사살에 부합한 단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건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이 얘기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실행은 모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행에 대해서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저 수첩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게 아니냐라고 단정해서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나중에 저게 허위인 경우라든가 또는 혼자 상상해서 썼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상상해서 사살이란 부분들을 썼을 리는 만무해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무속이기도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정확하게 방첩사령관에게 노상원에게 물어봐라. 지금 다음에 현직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받아라. 제일 잘한다라고 했으면 김용현과 많은 얘기를 했다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노상원 씨도 김용현과 원점 타격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말렸다. 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살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이 되든 정적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윤석열이 생각하는 어떤 적의 개념 자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정치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적국에게만 하는 일을 저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총 뿌리는 국민한테 저지르면 겨누서는 안 돼요. 이걸 계획이나 상상만 한다는 자체도 이거는 내란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고 국민에게 총 뿌리를 거두는 대통령은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소추 자체도 아까운 지경까지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양두구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준석 의원이 많이 쓰죠. 윤석열은 양두구역 같은 사람이고 본인이 그거를 뒤늦게 후회한다. 이 정도 되면 사살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고 보고가 됐고 이걸 실행하려고 했다. 실행이 중요한 게 실행하면 큰일 나는 거죠. 실행하려고 했다는 자체만으로 저는 인면수신까지 가는 수준이다. 전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지금 실탄을 가지고 각 장소에 계엄군들이 갔다라는 것은 사실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뭐 영상에도 잡혔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살 얘기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진술이고 앞으로의 수사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로 인한 파장이 얼마나 더 커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 속보는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